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존이라고 하고요. 베트남에서 지금 3달째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다낭에서 한국에서 전염병이 크게 번지고 있는 대구라는 도시에서 출발한 20명의 한국인이 격리 조치됐었습니다. 다낭에서 정부는 자국 국민들의 어떤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그 위험 지역인 대구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좀 더 확실하게 검사를 해보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죠. 현재 대구에서 확진자만 700명이 넘는 상황이고 그 도시에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존이라고 하고요. 베트남에서 지금 3달째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다낭에서 한국에서 전염병이 크게 번지고 있는 대구라는 도시에서 출발한 20명의 한국인이 격리 조치됐었습니다. 다낭에서 정부는 자국 국민들의 어떤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존이라고 하고요. 베트남에서 지금 3달째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다낭에서 한국에서 전염병이 크게 번지고 있는 대구라는 도시에서 출발한 20명의 한국인이 격리 조치됐었습니다. 다낭에서 정부는 자국 국민들의 어떤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그 위험 지역인 대구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좀 더 확실하게 검사를 해보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죠. 현재 대구에서 확진자만 700명이 넘는 상황이고 그 도시에서 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트남으로서는 당연한 조치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현재 확진자가 16명의 사망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 전염병의 초창기 때를 되돌아보면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이 전염병이 퍼졌을 때 그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온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미친 거 아니냐고 욕했어요. 그 사람이 증상이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그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넘어오면은 이건 위험하다,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함부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 입장이 된 거죠. 대구라는 지역에서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위험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구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 그 나라에서 이 지역 사람들을 더 엄격하게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죠. 당연히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어쨌든 격리 조치,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한 조치였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한국의 작은 언론사에서 취재를 시도하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과정에서 베트남에서 제공한 반미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 그 인터뷰는 격리된 20명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단 한 명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 정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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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모씨 한 사람이 이 부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기자는 그것을 받아 적었죠. 뭐 반미를 가지고 빵조각이라고 한다든지, 시설이 낙후됐다든지, 뭐 푸대접을 받는다든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고 항상 부정적인 사람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발언만 나오거든요. 기자는 자극적인 기사를 쓸수록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잡은 거지. 오케이, 이걸로 써야겠다. 그래서 마치 기사만 보면 이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베트남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분노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최근에 한국에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한국 언론 자체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자극적으로만 기사를 쓰고 그게 돈이 되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들만 쏙쏙쏙쏙 뽑아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정보로 베트남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도 분노하고 있거든요. 한국 분들 중에서도 이 기사와 정확한 정보를 비교해서 반미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그 사람과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욕하시는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 그 당사자들이 좀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비해서도 더 비싼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하고요. 그 순댓국밥 사장님께서 올리신 글도 있더라고요. 격리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공안이 22인분의 순댓국밥을 포장해 간다. 한국 음식점에서 음식을 공수해줄 정도로 한국인들을 많이 배려하는 것 같다. 힘내세요. 좋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뉴스 기사에서처럼 막 표대접을 받은 게 아니에요. 베트남 현지인 분들도 중국이나 한국의 위험지역에서 들어올 때 똑같이 병실에서 격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식사로 약 2만 동에서 2만 5천 동 정도의 식사가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격리되신 분들에게. 그런데 이번에 한국 분들이 그 정도의 식사에 좀 불만을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불평불만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베트남에 왔으면 좀 베트남 법을 따랐어야 되는 게 맞다. 아니, 한국이었으면 당연히 뭐 비빔밥이나 뭐 김치찌개 이런 게 나왔겠지, 당연히. 근데 여긴 베트남이잖아요. 이 반미라는 샌드위치는 베트남인들에게 있어서 주식이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빵 쪼가리라고 한 건 잘못됐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격리된 외국인들에게 비빔밥, 김치 이런 것들을 제공했는데 그분들이 뭐 우리한테 풀조각이나 주고 먹으라고 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 아마 한국인들도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몇몇 화난 베트남 분들은 한국인 유튜브 채널을 찾아가서 댓글로 좀 그 분노를 표현하고 계신 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에서 채널을 운영하는 한국인 유튜버들은 대부분 베트남 문화에 관심이 있고 베트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비난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이나 잘못된 기사를 작성한 사람들은 뭐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정작 베트남을 너무 좋아하고 반미를 즐겨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욕먹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전 진짜 굉장히 안타까워요. 최근에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댓글을 보면 모든 한국인은 반미를 비하한다, 난 한국인들 싫어,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아니거든요. 모든 한국인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미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반미를 즐겨 먹는 한국인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놀러와서 반미푸원 같은 곳 보신 적 있으세요? 줄 서서 먹습니다. 줄 서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모든 한국인들이 뭐 반미를 비하하면 뭐하러 사 먹습니까? 한국에서는 반미가 5,000원, 6,000원, 7,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사 먹어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런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게 중간이라도 가거든요.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의 잘못들로 인해서 전체 5천만 인구를 판단하고 일반화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국, 베트남,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나라 전체를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도 그 20명, 그리고 그 20명 중에서도 정모씨 단 한 명의 인터뷰를 따서 작성한 그 기자, 그 언론, 그 몇 명의 한국인들이 전체의 한국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전 정말 이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어요. 소수의 잘못을 일반화시키지 말자. 이건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베트남에서 알리바바 핸드폰 날치기를 당한 외국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외국인이 모든 베트남인들을 싸잡아서 야, 베트남 사람들 다 도둑들이야, 베트남 가면 다 도둑들만 있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소수의 나쁜 베트남인들만 보고 전체 베트남을 판단하지 마, 그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시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떤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부인을 폭행했던 그 사건, 그때도 제 채널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어요. 아주 극히 일부의 나쁜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부인을 폭행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 이 사건을 보고 너도 여자 때리지? 난 한국인이 싫어
이런 댓글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말 그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저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자, 한국과 베트남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지 않는 경쟁 국가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두 나라의 관계가 좀 악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그분들을 비판하는 한국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 좀 모든 한국인을 싸잡아서 한국 자체를 혐오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가 한국인으로서 그분들 대신에 사과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뭐 몇몇의 베트남 분들이라도 화가 풀릴 수 있다면 제가 대신해서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정정 기사를 쓰던 어떤 식으로든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이제 다음 비디오부터는 밝은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